스포츠 클래식에서 예상하는 플레이오프 전적은 2승 1패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KBO 리그 가을 야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전 준 플레이오프부터 포스트 시즌 예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잘 보셨나요? 지난 예상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면서도 느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야구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야구 특정 팀 팬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결과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입장을 바꿔서 봐도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저도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관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예상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두산이 2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이 뭐 반은 맞았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일단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팀은 두산으로 저희가 맞췄고, 스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승을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3차전까지 가면서 2승 1패로 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완전히 맞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가 두산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산 팬이 아니냐 뭐 이런 오해 같은 댓글도 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히지만 저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5팀 모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닙니다. 저는 포스트 시즌에 탈락한 팀을 응원하는 팬이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는 특정 팀을 응원한다 이런 관점으로는 영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 플레이오프를 두산이 이긴다고 예측을 한 이유가, 물론 LG가 마운드가 강하고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LG가 강한 팀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승률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도 두산이 이긴다고 예상을 한 이유는 팀 간의 상성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LG가 시즌 막판까지 타선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이 LG보단 약한 투수진을 가지고 있어도 LG의 타선 정도는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LG가 선발진도 좋고 불펜진도 좋고 빈틈이 없는 투수진이지만 두산의 타선이 시즌 막판도 그렇고 와일드카드전도 그렇고 크게 점수를 내진 못하더라도 LG가 점수를 뽑는 것 이상만큼은 두산이 점수를 뽑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두산이 2경기 정도 이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1차전과 3차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을 했던 결과대로 조금 흘러간 것 같고요. 2차전 같은 경우는 제가 LG 타선을 너무 얕잡아 봤나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 타선이 정말 짜임새 있는 모습,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차전은 LG가 가져가면서 제 예상이 빗나갔었습니다. 결국은 LG는 또 한 번 두산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가을 야구 경험과 디테일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산 같은 경우는 2015 시즌 이후로 계속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고, 그냥 포스트 시즌도 아니고 한국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LG 팬분들도 그렇고 야구를 본 팬분들 모두 보셨겠지만 요소에서 야구를 정말 잘합니다. 승부처에서 정규 시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타자들도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상대가 빈틈을 보이면 실책을 한다든지 주루 미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상대가 빈틈을 보이면 두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경기를 터뜨려 버립니다. 이런 집중력과 디테일의 차이가 아마 두산이 승리를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제가 두산 선수들에 대해서 칭찬을 조금 했는데 두산 선수들보다 약간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더 선수들만큼이나 빛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3차전 보면서 경기 초반에 제 예상이 틀리겠다, LG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일단 두 선발 투수가 모두 1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임창규 선수는 평소보다 더 높은 구속을 보여주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김민규 선수는 1실점을 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 느껴질 정도로 제구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공이 막 날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LG가 오늘 올라갈 수 있겠다, 두산이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태형 감독이 과감하게 필승조로 사용하고 있는 이영하 선수를, 아무리 선발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고 풍부한 불펜진이 아님에도 필승조 이영하를 2회부터 올려서 거의 사실상 선발처럼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승부수고, 실패하면 완전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고 이 승부수가 적중해서 경기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김태형 감독이 왜 2015 시즌부터 두산을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는 대구로 갑니다. 이제 삼성 팬분들은 굉장히 조금 설렐 만한 부분이 새로운 구장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이 열리는데요. 이전까지 삼성이 2015 시즌까지는 포스트 시즌을 굉장히 많이 가는 팀이었지만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라이온즈 파크로 홈구장을 새롭게 지은 이후로는 아쉽게도 삼성이 조금 포스트 시즌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6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삼성이 드디어 라이온즈 파크 포스트 시즌 데뷔전을 치릅니다. 삼성이 라이온즈 파크 데뷔전을 치를 플레이오프 이제 예상 성적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스포츠 클래식에서 예상하는 플레이오프 전적은 2승 1패로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리즈 예상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이 정규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두산이 9승 7패로 오히려 우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기록을 살펴봐도 지금은 약간 침묵해 있는 타자인 김재환 선수나 양석환 선수, 그리고 지금 타격감이 좋은 정수빈, 박건우 이런 선수들이 모두 삼성의 3할 타율 이상을 기록했어요. 상대 전적이. 그리고 이제 1차전 선발이 예상되는 두산의 최원준 선수는 삼성을 상대로 4경기에 등판했는데요. 25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0.36입니다. 거의 뭐 삼성을 상대로는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잘 던졌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는 등판 4경기 중 총 3승을 챙겨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이제 반면에 삼성의 1차전 선발이 예상되는 뷰캐넌 선수는 2경기에 등판해서 9이닝 동안 8실점을 했어요. 평균 자책점이 8.00인데 경기 결과 자체는 1승 1패를 거두기는 했지만 일단 한번 크게 공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두산이 껄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물론 뷰캐넌 선수가 지난 시즌은 두산을 상대로 매우 강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올 시즌 성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삼성이 두산에 좀 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리즈가 와일드카드전이라든지 준플레이오프라든지 이렇게 두 팀의 체력 소모가 심하지 않은 시리즈라면 두산이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두산도 이제 와일드카드전부터 준플레이오프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5경기를 치렀어요. 휴식일은 이제 이동일이었던 준플레이오프 2차전 이후, 그리고 각 시리즈가 끝난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3일밖에 쉬지 못하고 매일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플레이오프에는 체력적인 요소가 조금 변수가 덜 됐지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두산이 조금 지친 기색이 나오지 않을까. 선발 투수도 그렇고 이영하 선수라든지 홍건희 선수, 그리고 김강률, 이현승 이렇게 두산의 필승조 투수들, 그리고 투수들뿐 아니라 야수들도 이제 조금 지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이 시리즈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시리즈를 2승 1패로 예상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두산이 삼성을 상대로 좀 강했던 모습도 있고, 와일드카드전과 준플레이오프에서 보였듯이 두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을에 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을 상대로 조금 마지막까지 괴롭히면서 2승 1패로 삼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준플레이오프 때와 마찬가지로 각 팀의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두산에서는 저는 이제 키플레이어로 홍건희 선수를 꼽겠습니다. 홍건희 투수가 이제 와일드카드전과 준플레이오프를 모두 출전을 했는데 정규 시즌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홍건희 선수는 두산 불펜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보다 조금 더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특히 홍건희 선수는 잠실에선 굉장히 강했는데 원정을 나가서는 상대적으로 좀 공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산 불펜에 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키플레이어로는 유격수 김지찬 선수를 저는 꼽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유격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와 또 올 시즌 초중반까지는 이학주 선수가 주전 유격수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팀 내에서 이학주 선수가 배제를 당하면서 후반기 막판에는 뭐 김지찬 선수라든지 한화에서 이적을 해온 오선진 유격수 이런 선수들이 주로 선발 유격수로 출전을 했었는데요. 오선진 선수보다는 김지찬 선수가 타격적으로 좋은 기록을 보였고 삼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1차전부터 김지찬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해서 꾸준히 시리즈 내내 주전 유격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찬 선수가 운동신경이 좋고 큰 경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맞지만 포스트 시즌을 이번에 처음 치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21살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과연 김지찬 선수가 이런 중압감을 어떻게 버틸지, 이전까지 시리즈에서 보셨듯이 가을 야구는 결국
수비에서 실책을 하게 되면 조금 경기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지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리즈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플레이오프인데요. 두산과 삼성은 이제 OB 시절부터 KBO 리그 클래식 라이벌이라 불릴 만큼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총 경기 수로만 포스트 시즌 48경기를 치렀는데요. 개별 경기 총 전적은 24승 1무 23패로 두산이 삼성에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즈로 보면 9번의 시리즈를 만났는데 삼성이 5번의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성적으로는 두산이 유리하지만 시리즈 전적으로는 삼성이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요. KBO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벌인 두 팀이 2015년 한국 시리즈 이후로 6년 만에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또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이번 플레이오프도 준 플레이오프와 마찬가지로 3판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그간 플레이오프는 대부분 5판 3선승제로 치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보셨듯이 3판 2선승제 시리즈에서는 1차전을 승리한 팀이 지금까지 100% 모두 다음 시리즈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을 잡는 팀이 가장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플레이오프는 이제 11월 9일 화요일 날 1차전이 대구에서 치러지고 10일 잠실에서 2차전이 치러지고 그리고 하루 쉰 뒤 12일 목요일 다시 대구에서 3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삼성과 두산의 플레이오프 어느 팀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